자,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좋지 못해서, 그죠? 잘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지금 좀 오후부터는 비가 또 온다고 하네요. 가을비가, 그죠? 원래 이 농사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게 가을비인데. 아무튼 가을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결국은 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마감을 했고. 그러나 이제, 나스닥도 어쨌든 1500포인트는 깨지 않은 모습에서 일단 마감이 되었고, 또 다우나 S&P도 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오늘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셀토리온은 이제 이번 주말 주초, 그죠? 유럽에서는 또 이쪽 장기간 학회를 오스트리아에서 또 개최를 하죠. 또 거기에 이제 셀토리온의 면역질환 치료제, 그죠? 램시마 SC, 램시마, 또 유프라이마가 출격을 합니다. 또 그런 소식들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수급 부분에서도 어쨌든 조금 약간의, 그죠? 변화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수급이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죠. 지금 미국의 이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과연 빅스텝에 0.5%포인트를 인상을 할지 이것도 좀 이번 주에 중요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미국이 이제 9월달 CPI,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무튼 고용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실업률 자체가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금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이제 9월달 CPI 발표가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전저점을 지킬지 아니면 이탈할지 그런 부분이 좀 이번 주에 또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어쨌든 셀트도 중요한 한 주가 되겠지만은 또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힘든 시장인 부분은, 그죠? 맞는 것이니까. 결국 미국도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그죠? 이제 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점을 보이면서 인상에 대한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또 주식의 이제 하락 핑계가 경기 침체가, 그죠? 지금은 이제 반대로 경기 오히려 침체 흐름을 가져가는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죠? 또 이런 중단, 이런 부분으로 주가의 호재를 가져가는데, 지금 반대로 또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또 내년에 가면 오히려 금리 인상은 이제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또 시장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힘든 시장이면은 분명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다우든 나스닥이든 S&P든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주 주초에 어쨌든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 갭을 이제 완벽하게 메꿨고, 이 갭을, 그죠? 이 갭을 메꿨고, 어제 이제 갭 하락 부분에 장대 연봉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제 저점도 끼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 그죠?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 상태에서 지금 21 2평을 지금 어떻게 보면 뚫어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눌려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도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키는지,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 부분에 기준을 세웠던 게 나스닥이 1500포인트를 지키는지, 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쪽 이제 일부 매매하는 차원에서의 또 일부 중장기 부분에서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요거는 시장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우는 지금 뭐 저번에 저점을 깬 상태였죠. 깬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제 저점을 깨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S&P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 고용 시장이 그래도 튼튼하다 그죠. 물론 이제 이쪽에 구인 건수는 1010만 건, 뭐 전월 대비는 한 10% 감소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이제 26만 3천 개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월 달에 31만 5천 개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27만 5천 개였거든요. 그보다도 조금 또 감소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뭐 26만 개 정도, 그보다는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일자리 부분 자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또 시장에서는 9월달 실업률을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실업률이 3.5%, 전달에 실업률이 3.7이었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더 감소했으니까, 그죠? 시장의 전망치도 3.7% 정도를 전망했었지만 오히려 3.5%니까 더 하락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또 기술주로 하여금 좀 낙폭을 좀 크게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 미국의 이제 그 또 반도체 장비 쪽, 이쪽 부분에 이제 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이 좀 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AMD 같은 경우도 13.87%나 급락을 가져가고, 엔비디아도 8% 정도,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 부분에 뭐 자동차 테슬라도 한 6.3%.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좀 튼튼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도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게 아닌가. 0.75%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11월 달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의 설문이 여론조사가 결국은 81%로 거의 뭐 지금 수준으로서는 그죠? 거의 확실하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로 또 뭐 요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이번 달에 어쨌든 뭐 올해 안에 미국은 최소 그죠? 1.25%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장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기술주가 당연히 어쨌든 이제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깼다고 한다면은 깨면은 어쨌든 뭐 10,000포인트도 한번 이어볼 그죠 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자, 우리 시장 쪽으로는 뭐 그죠, 우리 시장은 그렇게 금요일날 그래도 조금 반등을 뭐 주기는 지난주에 좀 반등 주긴 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거리는 좀 많이 남겨놓곤 했어요, 그죠? 이번 저점이 뭐 2134포인트였으니까 또 2100포인트 밑에 에서는 또 중앙기금 투입도 그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을 이번 주에 지켜내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부분에서 빅스텝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도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무튼 4분기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7,460억 매수를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4일 동안 7,460억 매수를 보였고, 반면에 지난주에도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9,500억. 거기에서 이제 누가? 금융투자가 1조를 팔았고, 그죠? 다행히 이제 연기금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급적인 주체는 괜찮았죠.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매수했으니까, 연기금이 1910억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번 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 금융투자 쪽을 통한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도니까, 셀트도 그 프로그램 매도 부분에서 그죠?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당하면서 이제 액티브 쪽 애들이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수급도 외국인들이 또 이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로 넘어오면 자, 어쨌든 셀트는 뭐 계속적인 우리가 이번 주든 지난 주든 뭐 계속적으로 셀트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런 또 우리가 기사들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주말에 또 유럽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죠. 빈에서 이제 유럽 최대 장질환 학회를 개막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램시마하고 또 램시마 SC, 그죠? 뭐 유플라이마가 또 출격을 해서 또 많은 의사들 앞에, 그죠? 홍보를 또 영업을 하겠죠.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셀트리온이 나란히 이렇게, 그죠? 나란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어쨌든 화이자도 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또 셀트리온도 보이고, 저기 뭐 에버비라든지, 뭐 사노피라든지, 여기 리제네온도 있네, 그죠?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본 거는, 삼성바이오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삼성바이오가 없잖아, 심벌이, 그죠? 삼성바이오가 안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도 이쪽에 삼성바이오야 뭐, 이제 바이오젠이, 그죠? 학회에다 매일 뭐, 발표를 하고 하니까. 근데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 사실은 이제 이게 주가가 지금 뭐 셀트도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죠? 뭐 글로벌 주식시장도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러니까 셀트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셀트만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거 뭐 우리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쭉 보니까 지금 이제 헬스케어는 다국적 제약사 뭐 베링거 인겔하임 또 뭐 후지필름 또 중축축 이런 회사와 또 화이자 뭐 에버비 BMS 그죠? 뭐 얀센 사노피 다케다 이런 회사들하고 우리 셀트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다는 게 그죠?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그 램심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의사들도 뭐 한 500여 명 이상 또 130여 개국 대상으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초는 이제 SC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20년까지 그죠? 특허가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이제 1분기에 지금 뭐 9.1% 지금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에 이제 앞으로 또 출격을 하면서 그죠? 말 그대로 성장 구도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서 이런 부분으로 있다는 거 이게 뭐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거나 그런 부분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또 하는 수급 자 수급 부분을 보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들어서자고요 4분기 들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3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 초에 월요일 날 외국인의 매도가 한 10몇만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급등을 하는데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왜? 그 앞주까지 셀트가 워낙 또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앞주에 지수는 빠지고 셀트는 오르고 지난주에 지수는 오르고 셀트는 내리는 그 역할에 이제 10월 4일 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컸었다. 그리고 이제 쭉 오히려 주 후반부터는 뭐 매수를 해 들어오는 그래서 3만 주 지난주에 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 3만 주 매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여기서 또 다시 증가하느냐 아니면 정치하느냐 아니면 뭐 매도로 돌아서느냐 그것도 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선행할 수도 있고, 지수보다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개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또 주간 단위로, 당연히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비쳤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은 가능을 누른 것이고, 주가를 빼뜨린 주체는 결국은 기관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주가 급등할 때 공매도와 JP 모건이 이제 시장 주가를 못 가게 누른 것이고, 그 앞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결국 이제 주가를 하락시킨 주체는 기관들이었는데, 기관 중에서도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흘러나왔었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쉘터는 프로그램 부분이 매도가 나오면 또 주가도 약간 뭐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뭐 보험은 거의 간망 수준이었죠, 간망. 근데 투신들이 이제 주 후반에 조금 눌렀죠. 그러니까 주 초에는 나름 사모펀드나 투신이 매수를 보였었는데 주 후반에 누르면서, 그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켰죠. 그죠? 금요일 날. 그런데 이제 연기금은 오히려 지난주에 7만 천주 매수를 더 강화시켰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 사모펀드하고 투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융투자. 그럼 이제 사모나 이쪽 투신이 뭐 쉘터를 많이 파는 그런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좀 오르는 부분에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주체니까.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 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쳤지만 주 후반에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지난주에 수급은 좋지 않았지만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월달 이후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89만 주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가장 피크를 보였을 때가 8월 이후에 95만 주였는데, 지금 뭐 거의 한 6만 주 수준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죠? 6만 주 수준밖에.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전히 8월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 자, 개인들이 그래도 130만 주 때, 그죠? 한때 이제 145만 주까지 갔었지만 매도가 약간 지난주에 좀 매수를 하면서 한 10만 주 정도, 131만 주. 추세가 바뀐 게 아니죠. 자, 기관들 42만 주 바뀐 거 아니죠. 근데 기관들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 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 그죠? 뭐 투신이나 이쪽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험도 그렇고. 투신들은 오히려 9월 중순경에 매도에 돌아서면서 오히려 10월달 들면서 9월 말 10월 들면서 매수 쪽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좀 팔긴 했지만은. 그죠? 그러나 이제 사모펀드 애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쪽에서, 그죠? 그러니까 조금 사서도 누르고 사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보편적으로 삼성 창구 쪽에서 많이 그 행동을 하죠. 자, 연기금 45만 주예요. 최고치예요. 그죠? 8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흔들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물론 주가는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주가는 뭐 시장 자체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수급적인 추세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고 또 리더하는 주체들은 매수를 했다는 거.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 자, 6월달 이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빨리 6월달 이후에도 지금 개인들이 6월 이후에 440만 주 매도예요. 440만 주. 그죠? 피크가 450만 주인데 거의 뭐 440만 주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죠, 지금. 그죠? 계속적인. 그리고 기관들이 220만 주, 외국인들 180만 주, 그죠? 186만 주 아닙니까? 그 이제 192만 주대에서 거의 한 몇만 주 차이, 약간 매도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언제죠? 이게 4월 이후죠. 그러니까 4월 이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4월 이후부터 이게 이제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249만 주 매수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513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4월 이후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월 이후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바닥에서부터 어쨌든 현재 지금 주가는 그래도 16만 중반에 와 있잖아요. 그죠? 14만 대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249만 주를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510만 주 판 거잖아. 그죠? 기관들이 210만 주 매수고, 거기에 뭐 연기금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뭐, 투신도, 보험도, 그러니까 사모 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 창고를 통해가지고. 자산 운용사 애들이, 그죠?
일부 공모도도 좀 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막 외국인들의 일방적인 공매도라든지 또 연기금의 일방적인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시장이 약간 이제 약세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약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데 적은 물량으로도 그죠? 주가를 좀 뺏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세장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시장의 하락 부분에 뭐 개인들의 또 뭐 투매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시장가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모펀드가 됐든 투신이 됐든 또 눌러버리면 시장이 쉽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부분에서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올해 이게 4월 여기 4월 두 분 들어가네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올해 게 제가 빠졌구나. 이 올해 거를 안 하고 제가 4월 1일 거 두 분이나 넣어놨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올해 거 들어갔어요. 올해도 여전히 그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최근에 수급을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시장의 중심이니까.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1100만 주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서 7600억을 매수를 했죠. 그 7600억 중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1100만 주 매수해요. 그리고 개인들이 아마 주간 단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790만 주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350만 주. 그러니까, 기관들의 이제 매도 부분에서는 누가?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전체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좀 포함이 된 것이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워낙 강하게 매수를 하니까. 또 연기금도 지난주에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0만 주 아무튼 매수를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프로그램 매도 기계는 누르고 사람들은 매수를 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고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어질지, 그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급의 주체들을 보면, 지난주 10월달, 그러니까 10월달에,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4일 연속 하락을 했으니까, 셀트리온이. JP 모건이 79,000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날 이제 매도를 했던 그, 수량이었죠. 그리고 삼성창고가 2위인데 62,000주 매도예요. 이게 이제 이쪽 상호펀드 쪽, 그죠? 그리고 미래나 뭐 하나도 29,000주 매도죠. DB도 22,000주나 매도했어요. 메릴린치도 일부 19,000주 매도가 나왔고 모가지센터 한 9,000주 정도. 그래서 지난주에 매도의 주체는 결국은 검은머리 부분에 JP 모건과 어쨌든 삼성, 그죠? 거기에 이제 일부 개인들의 또 투매성 그리고 차명성 부분에 아무튼 하나도 그죠 좀 나왔다. 근데 반면에 지난주에 매수는 CT가 48,000주 매수하고 CS가 이제 주 후반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CS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연간치로 보더라도 연간치로 이제 한때 거의 뭐 40 뭐 한 그죠? 5, 6만 주 정도 됐었는데 좀 주는 모습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 매수, CT UBS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차명 부분도 또 이쪽에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 부분에서의 파생 쪽 그죠? 거기까지 그 개인들까지 투명화 좀 나오는 뭐 그런 흐름에서 아무튼 주가가 이제 밀리니까, 그죠? 그런 흐름으로 좀 하락을 했다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8월 달을 보면 여전히 1위부터 6위까지는 외국계, 모간스탠리, HSBC. 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그 HSBC가 유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9월 달에. 그 이제 HSBC가 유입이 되는, 8월 달이었죠. HSBC가 이제 주가가 내릴 때 유입이 되는 그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로 이제, 아무튼 뭐, 그 당시에 거의 약 30만 주 정도였으니까, 3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서 잠겼다는 거죠.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JP모건 시티, UBS. 자, 골드만이 그 당시에 이제 8월 초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그 물량이니까. 그죠? 골드만. 그 외에는 이제 키움이라든지 DB가 15만 주의 매도가 뭐 KB. 그죠? 이런 쪽.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전혀 보니까 흔들림이 없고 6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6월 이후에도 지금 매도 부분에서는 뭐 차명 성격의 키움이라든지 미래라든지 그리고 이 삼성증권 50만 주예요. 그죠? KB 32만 주 6월 이후에 DB도 26만 주예요. 신한 이쪽 창고. 그러니까 반면에 그걸 누가 가져갔습니까? 외국인들 외국계 창고. 모간스탠리, UBS, HSBC, JP, 메리린치, 시티 1위부터 7위까지가 외국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담기로 한다면은 담기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치고받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닌 부분에서는 이런 수급, 그러니까 셀트의 가장 중요한 게 10년 동안의 공매도와의 전쟁이잖아, 싸움이잖아, 그죠? 그 싸움에서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6월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6월 이후도. 그리고 4월 이후도 마찬가지. 골드만, 모간스탠리, UBS, HSBC, 메리린치.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가 외국계예요. 근데 4월 이후는 제가 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공매도, 블록딜. 테마섹의 블록딜 이후에, 그 테마섹이 230만 주 블록딜 했으니까 대단히 큰 거죠. 근데 이제 DB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44만 주나. 그러니까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실망이 이제 큰 거죠. 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5% 미만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신고할 의무는 없으니까, 공시할 의무는 없으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DB가 44만 주를 매도했어요. 4월 이후에. KB가 43만 주. 그러니까 KB는 이제 과거에 그 현대증권 때부터도 이제 시장에 이제 이게 뭐랄까, 자전 성격의 이런 매매를 많이 했던 셀트를 했던 창고예요. 현대증권 때부터. 그 당시 현대증권하고 대신증권이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신한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 KB 창고는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처음으로 공매도 없는 그 증권사로 가자 해서 갔던 창고가 KB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다 털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DB는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마지막으로, 그죠? 공매도 없는 창고로 가자 해서 갔던 창고가 바로 DB 창고하고 하이 창고잖아. 그 당시 유진 KB, DB 하이. 근데 이쪽에서 지금 매도 상이에요. DB가 44만 주입니다. 그죠? KB가 43만 주예요. 응? 유진 8만 5천 주예요. 하이 8만 1천 주예요. 자, 그 부분이고. 자, 올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올해 보면은, 올해 지금 매수 1위가 이제 NH인데, NH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니까. 그죠? NH도 지금 50만 주 매도가 다름없죠. 자사주 160만 주 매수했으니까, 올해. 그죠? 그럼 메리린치가 43만 주예요. 응? 1위부터 7위까지가 누구예요? 외국계예요, 외국계. 자, 매도 1위가 미래. 차명, 개인. 2위가 키움, 64만 주. KB, 61만 주입니다. 그죠? DB, 54만 주예요. 그러니까, KB하고 DB가 올해 판 게, 이 두 개 창고에서만 나온 게 거의 뭐예요? 110만 주. 110만 주잖아. 그죠? 그리고 하이도 19만 주. 유진, 13만 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10년 투자자들이든 또 뭐 5년 투자자들이든 팔아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 이제 못 견디게 하는 게 결국은 시장이 못 견디게 하는 것이고, 그죠? 시장이 사실 못 견디게 하는 거잖아요. 시장만 좋으면 주가 빠져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뭐 올해보다 내년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미국 경기 침체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선행하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면 뭐 내년 초가 그걸 모르겠으나 항상 시장은 선행한다.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행한다는 부분.
자, 그런 부분에서 주가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 메이저 부분에서 셀트가 이제 다른 이런 수급과 다른 게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자, 공매도 누적자 258만 주예요. 258만 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셀트의 정답이에요. 셀트가 1300만 주에서 지금 258만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을 하고 개인 나가고 외국인 들어오고 해도 그러면 10년 싸움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정답이에요. 지금 안 늘잖아요. 다른 쪽은 좀 대차가 늘어나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종목의 흐름을 보이는데 셀트리온은 오히려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그러면 좋은 성장에서 못 가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수급에 널리줘서. 그죠? 자, 258만 주예요. 대차 800만 주예요. 대차도 크게 안 증가가 안 돼요. 지금 좀 늘면은 감소하고. 그죠?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이 대차가 한때 많았을 때는 3200만 주까지. 그러니까 3200만 주에 있던 대차가 지금 800만 주니까. 그쵸? 자, 신용 230만 주가 최대치예요. 지금 110만 주예요. 그러니까 신용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있겠지만 셀트의 신용은 뭐라 차명 계좌가 많다고 그랬죠. 그 차명 계좌가 결국 올 상반기에 다 털려 나왔다는 뜻이에요. 털려 나온 게 아니고 빠져 나왔다는 뜻이죠. 지금 최근에 신용이 112만 주예요. 최저치가 110만 주예요. 110만 주. 최저치가. 그만큼 셀트의 개인들이 수급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하루하루 이런 시세 수입보다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주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수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셀트가 호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셀트를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셀트의 성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유럽에서 장학회에서 램시나 SC 그죠? 또 영업하고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회에서 학회마다 나가서 암학회가 됐든 그죠? 뭐 루마티스 학회가 됐든 그쵸?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 4분기도 마찬가지이시고 내년이 이제 더 기대되는 그런 또 미국이 진출이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전장에 이런 매매도 하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도 합니다. 상한가도 지금 여러 개 먹잖아. 양기사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양기사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27,000원대, 8,000원대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단기 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서 한번 지금 금요일날 51,200원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종목도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죠? 내 자산을 몰을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는 내 자산은 뭔 거고 거기는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여러분들이 투자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서 설령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도 그러니까 주식은 누구나 다 셀트리온을 매수하지만 그 주식을 누구나 다 수익을 내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죠? 마음가짐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